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의사가 31년을 더 살았다면 믿으시겠어요? 난소암으로 20개 이상의 암덩어리가 발견된 환자가 25년 넘게 생존하고 있다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실제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병원에서 32년간 근무하신 김희신 박사님이 직접 목격한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 들어보셨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180도 바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암해지고 어떤 사람은 암을 이기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뒤집어진 상식 고학력자가 더 위험하다. 먼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암 치료 성과가 가장 좋은 환자는 누구일까요? 의사? 변호사? 교수? 아니면 의학 지식이 풍부한 고학력자들일까요? 정답은 전혀 다릅니다. MD 앤더슨에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본 김희신 박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치료 성과가 가장 좋은 환자들은 오히려 지방에 사는 단순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긍정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말이에요. 반대로 고학력 전문직, 특히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사자 직업군 환자들은 치료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해요. 왜일까요? 답은 놀랍게도 아는 것이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과도한 지식과 걱정, 그리고 자신만의 판단에 대한 고집이 오히려 치료를 방해했던 거죠. 실제로 한국인 환자들이 다른 나라 환자들에 비해 치료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과도한 스트레스,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단순함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제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시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31년을 더 산 의사 S의 이야기. 이비인후과 의사였던 S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비강암 진단을 받고 3에서 5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절망에 빠졌을 텐데 이분은 달랐어요. 성가곡을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1년을 더 사셨습니다. 31년이에요. 3개월이 31년이 된 거예요. 20개 암덩어리를 이긴 O의 기적. 또 다른 분은 난소암 환자 O씨였어요. 진단 당시 20개 이상의 암덩어리가 발견됐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꾸준한 치료와 함께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 결과 25년 이상을 생존하고 계세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요.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였어요. 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찾아간 것이죠. 놀라운 과학적 근거. 여러분, 이게 그냥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교회 성가대 활동을 하는 환자들의 면역 단백질 수치가 150에서 240%나 증가했어요. 이건 우리 몸이 암세포와 더 잘 싸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MD 앤더슨 자원봉사자의 절반이 암 생존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봉사활동이 심리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NK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음악의 치유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암에 대한 혁명적 패러다임. 자, 이제 여러분의 암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암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암은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되었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병이 된 거죠. 김희신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암은 단칼에 베어버릴 적이 아니라 내 몸에서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할 손님이다. 정말 인상적인 비유죠. 암을 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 암 치료의 놀라운 발전. 과거의 암 치료는 암세포를 무조건 죽이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면역 치료가 등장했어요. 이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자연스럽게 암을 이기도록 돕는 치료법이에요.
부작용도 적고 장기적인 효과도 뛰어나죠. 혈관형성 억제요법, 온열요법, 유전자 치료 등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같은 암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생활습관의 비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과 관리의 핵심 비법들이에요. 음식이 약이다. 식습관의 혁신. 첫 번째, 금기 가공육을 피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에요. 아질산 나트륨과 벤조피렌 같은 성분이 위암과 대장암 위험을 크게 높여요.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깨끗한 단백질로 바꾸세요. 만약 가공육을 꼭 먹어야 한다면 채소와 함께 드세요. 채소가 발암 위험을 줄여줘요. 두 번째, 금기 튀긴 음식을 줄이세요. 튀긴 음식에는 아크릴 아마이드와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거나 구운 음식으로 대체해보세요. 그리고 항산화 식품인 토마토나 녹차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세 번째, 금기 설탕을 제한하세요.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유발해서 암세포가 더 잘 자라게 만들어요. 꿀, 스테비아, 메이플 시럽으로 대체하거나 과일로 단맛을 해결하세요. 최고의 선택, 지중해식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이 최고예요. 항산화와 항염 성분이 가득해서 암 예방에 탁월해요. 특히 토마토의 리코펜은 전립선암과 폐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줘요. 움직임이 생명이다. 마이너스 운동의 기적.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염증이 줄어들어요. 요가, 수영, 가벼운 조깅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잠이 보약이다. 마이너스 수면의 힘. 매일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암세포 활동을 높일 수 있어요. 잠이 바로 최고의 항암 치료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음이 몸을 다스린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암 발병 위험을 높여요. 어떻게 관리할까요? 명상, 음악 감상, 취미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교류가 중요해요. 친구,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고립이 가장 위험해요.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거든요. 충격적인 한국 의료 진실. 여기서 좀 안타깝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김희신 박사님의 경험에 따르면 한국인 환자들의 치료 성과가 다른 나라 환자들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어요. 왜일까요?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예요. 한국 사회의 경쟁적인 문화가 환자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거죠. 둘째,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오해예요. 한국 의료의 놀라운 진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한국의 대학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김희신 박사님이 32년간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암 치료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왜 환자들이 불만을 가질까요? 바로 의료수가 때문이에요. 한국은 의료비가 너무 저렴해서 병원이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치료 결과와 의료진의 실력은 세계 최고예요. 김 박사님은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한국인 환자는 한국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비싼 해외 치료의 함정. 일부 환자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MD 앤더슨 같은 해외 병원을 찾아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과 결과가 별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위험한 잘못된 상식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잘못된 상식들이 널리 퍼져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들이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위험한 미신암에 걸리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암 환자는 오히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요.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오리고기 같은 저지방 고기는 오히려 권장됩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환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기타 위험한 미신들. 암에 걸리면 운동하면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적당한 운동은 필수예요. 항암제는 독이니까 안 먹는 게 좋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민간요법만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 보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7가지 생명구원 실천법.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핵심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지키면 암 예방은 물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1. 가족력 체크하기.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해당 암에 대한 정기 검진을 철저히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해요. 2. 식습관 혁신하기. 피해야 할 음식, 동물성 기름, 흰쌀밥,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 먹어야 할 음식, 현미, 콩,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3. 40대 이후 소식하기. 나이가 들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니까 과식은 금물이에요. 적당히 드세요. 4. 매일 30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돼요. 거창한 운동 안 해도 돼요. 5. 마음 관리하기. 명상, 종교활동,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세요.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져요. 6.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 꾸준히 교류하며 절대 고립되지 마세요. 외로움이 병을 키워요. 7. 전문가 의견 존중하기. 의사의 조언을 신뢰하고 과도한 자기 판단은 삼가세요. 아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희망적인 마무리와 행동 촉구. 여러분, 오늘 20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어떠세요? 암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나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암은 더 이상 죽음의 선고가 아니에요. 관리 가능한 질병이에요.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치료 성과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그냥 정신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셋째, 올바른 생활 습관이 예방과 치료 모두에 결정적이에요. 넷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믿고 의료진과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다섯째,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검증된 정보만 믿으세요. 김희신 박사님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암을 이기는 사람은 병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30분 산책하기, 가공식품 줄이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생명을 구하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도 들려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암 예방 레시피와 운동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구독 알림도 켜두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